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 그리고 공유경제, 공유가치 창출, ESG 경영 개념, 마지막으로 생활 속 공유가치 사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경제와 공유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학자 자크 드프르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 창출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경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상호공제조합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 사회적 경제에 포함이 돼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법상 6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구성원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한다. 두 번째,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 세 번째, 민주적인 지배구조. 네 번째, 경제적인 성과를 추구한다. 다섯 번째,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은 금지된다. 여섯 번째, 해산 시에는 자녀 재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세 가지 정의들을 듣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내용, 공통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아무래도 국가로부터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또 이 사회적 목적을 한다, 공헌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좀 핵심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마지막 네 번째 정의만 또 보고 좀 더 쉬운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의는 장원본 박사님이 정의를 한 내용인데요. 조금 긴데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은 이 내용들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목적, 사회적인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자본 좀 어렵죠. 이거는 이 사회의 신뢰 자본, 그 물질적인 자본만이 아니라 신뢰와 호혜도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을 구성 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 차원으로 하는 시장의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시장은 자본을 핵심 차원으로 하죠. 국가는 권력을 핵심 차원으로 하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자본과 권력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 자원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뒤에 나와 있는데요.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과 권력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또 호혜적으로 자원 배분을 한다, 이런 얘기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쉬운 정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2017년에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두 번째,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 서 있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더 명확하게 와닿나요? 학교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면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시장에서는 이윤의 논리만으로 충족되지 않았던 그러한 필요를 우리들의 공동체적 가치, 교육적인 가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만의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보기 위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맞지 않은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세 번째,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한다. 네 번째, 경제적 성과를 무시한다. 자, 다 푸셨나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얘기 드렸듯이 사회적 경제,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적 경제와 공유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경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기존의 소유의 관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생산된 제품을 혼자서만이 아니라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네, 좀 이해되세요? 혼자만의 소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협업 소비.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질까요? 자,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품, 서비스,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매하여서 필요에 따라 돌려 쓰거나 이미 해당 물품, 서비스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둘러쓰게 되면은 자원의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공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공유 경제에는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장소를 공유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공유하는 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교통을 공유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거를 공유하고 있는지, 또 주변에 어떠한 공유 경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공유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가치 창출은 CSV라고도 하는데요. Creating Shared Values. 네,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CSV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CSV를 보면은 이게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업 정책 및 경영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SV랑 한 글자만 다른 CSR은 뭐냐? 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번역을 하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로 경제적인 기대, 법적인 기대, 윤리적인 기대를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헷갈리죠. 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경영과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 교차점이 공유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가치에는 사회공헌, 사회책임, 이윤 추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 기업의 CSV 사례들을 보면은 이 CSV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건데요. NC소프트에서는 기아 퇴치 게임을 마련해서 이걸 통해서 아프리카에 쌀 기부를 하는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기업의 성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게임의 사용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SK텔레콤은 전통시장 스마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공헌이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기업의 성과도 올리고 사회 공헌도 하는 게 바로 기업의 CSV, 네,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외 기업들도 CSV를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코를 봐보도록 할까요? 사업 분야는 IT인데요. 개도국 등에서 IT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식은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NGO 등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이 후원, 사회적으로 공헌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CSV는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E는 환경이라는 뜻이고요. S는 사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는 뭐냐? G는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예전에는 재무적인 요소만 중요하게 여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 및 주주 직원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여러 각도로 평가하는 경영 방식이 ESG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고려점을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요소로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자원을 절약하고 있고요. 재활용을 촉진하고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인 요소를 봐보도록 할까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고용 평등 및 다양성을 지향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기업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ESG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지배구조를 봐보도록 할까요? 투명한 기업 운영, 고용 평등,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어떠세요? ESG 경영의 여러 요소들을 듣다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와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계점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경제는 사회적 경제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와 공동 이용을 지향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특히 공유 경제랑 결합이 됐을 때 공유 경제에서 자칫 플랫폼에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유 경제가 보다 사회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 이렇게 연계되어야지만 더 좋게 발휘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공유가치 창출과 ESG 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봐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공유가치 창출과 ESG 경영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공헌 목적, 그리고 민주적 지배구조, 이런 방향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일찍부터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인 목적, 공동체적 목적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자, 요즘 시대에는 이런 공유가치 창출과 ESG 경영이 중요하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일찍부터 얘기했던 대안적인 방향이 더욱더 경영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공유가치 창출 ESG 경영을 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이 공유가치 창출, 그리고 ESG 경영, 그리고 공유경제와 같은 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Can 쿠키라는 게 있습니다. We Can. 뭐죠?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바로 발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발달 장애인들도 일정하게 훈련을 받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얼마든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모토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품을 생산해서 어떤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가치 창출과 그리고 ESG 경영처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공유가치 창출, ESG는 사회적 경제와 무관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답은 틀리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공유경제, 공유가치 창출 ESG는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겠죠? 생활 속 공유가치 사례로 첫 번째 품앗이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오시면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없죠.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네, 김장을 할 때 이웃에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도와주면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음에 내가 이웃에서 김장을 할 때 가잖아요. 이런 게 품앗이, 노동 품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들의 노동을 이 돈이 오가지 않는 가운데서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조를 들 수 있는데요. 자,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결혼식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낸 축의금은 이 두 부부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헤어지지 않았을 때 5년 뒤에 연이자 10%로 가산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황당한 경우 없죠. 그렇다면은 저분들은 왜 축의금을 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도와줬을 때 내가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와 호혜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즉, 어때요? 돈이 오가더라도 반드시 어떤 이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꼭 그 즉시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그러한 공유가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좀 여러분들한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카우치 서핑이라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카우치는 소파라는 뜻이고요. 서핑은 저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되시죠? 저 카우치 서핑은 1990년대에 미국의 한 대학생이 유럽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에 사는 대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소파 한 구석을 이렇게 나한테 숙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외로 많은 대학생들이 그래, 우리 지역에 와서 너가 소파에서 머물면서 대신에 우리 서로 문화 교류를 하자라고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카우치 서핑 제도가 점점점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우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에어비앤비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 교류의 방식으로 집을 공유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 네, 몰랐었죠? 자,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마 공유 냉장고가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유 냉장고는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은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그 잔반으로 버려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깨끗하게 먹고 먼저 먹기 전에 이렇게 덜어서 저 냉장고에 넣게 됩니다. 물론 유통기한을 지키는 안에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 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유 냉장고예요. 자, 생활 속의 공유를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공유 책장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는 이 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뭐 헌책방에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 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책을 놔두게 되면은 그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어때요? 빌려서 볼 수 있고 또 가져간 다음에 내 책을 놔둘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생활 속에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품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공유 필통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학생들이 문구용품에 대해서 좀 실증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펜을 쓰다가 이 펜은 더 이상 내가 쓰고 싶지 않아. 다른 펜으로 바꿔보고 싶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 교실 뒷부분에 이 공유 필통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내가 썼던 연필, 볼펜, 지우개를 놔두게 되고요. 그러면은 또 어떤 친구에게는 쓸모가 없어졌지만은 다른 친구에게는 저거를 써보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또 내 거를 놔둡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학교에 왔는데 깜빡 잊고 문구류를 안 가져왔어. 그러면은 새로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은 당황해하지 않고 저렇게 교실 뒤에 가서 공유 필통에서 문구류를 꺼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학생들하고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협동조합에서 교실 안에다가 이런 공유 필통을 놔두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공유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호혜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교실에서 땡땡 책장, 땡땡 필통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네, 이 땡땡이 공통적인 건데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추셨나요? 바로 공유라는 말입니다. 공유 책장, 공유 필통. 네, 이제 여러분 공유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공유 가치는 사회적 경제를 쉬운 말로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공동 소유와 공동 이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유 경제와 연결되고요. 또 기업의 공유 창출 및 ESG 경영은 사회적 경제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 공유 가치 사례로 품앗이, 부족, 카우치 서핑, 공유 냉장고, 공유 책장, 공유 필통 등을 살펴봤습니다.